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긴 연휴를 지내고 왔는데 누적 피로도가 한 번에 지금 폭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아직도 3%대의 급락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2%대 후반까지 급락세를 좀 멈춰가긴 하는데 자, 과연 오늘로써 이게 마무리가 될지 조금 더 추세적으로 하락폭을 이어가게 될지 또 종목군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겠죠.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또 종목 상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먼저 살짝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낙폭은 전혀 줄어들 생각이 없는 상황이고요. 테마주만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님은 명찰을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뭐 저기 연휴 징크스가 이게 폭발적으로 나왔는데요. 감기 영화 감기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감기를 명절 때 봤습니다. 감기 왜 상식을 코먼 센스라고 하는데 감기를 영어로 코먼 콜드라고 합니다. 겨울에 걸리는데 중국 그 당국들이 그 인민 통제에 관련된 보안에만 신경 썼지 방역에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뭐 중국이 그 인터넷 다 막아놓은 거 아시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안 되는 거 다 아시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확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우한이 그 우리로 말하면 그 대구 위에 구미공단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 우한이 그 중국 내륙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공업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여파가 오늘 미국이나 어제 일본 대비 낙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이따가 저기 마감 시황에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좀 덧붙여 주실 이야기 이 의원님 있으시면. 네, 오늘 이 우한 피난과 관련된 여파가 연휴를 통해서 단 하루만에 이렇게 한 방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충격이 크게 다가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신다면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하락이 뭐 한 달, 보름, 두 달 이상 이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번 기회를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철하게 수급과 외국인들이 어느 쪽을 방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바이오제네틱스 5835번님이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 이런 문자 많이 올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손이 좀 빨라야 되고 이제 이런 종목도 지금 현재 우한 패널과 관련돼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당일 내에서도 굉장히 손이 좀 빨라야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대부분 한 15% 이상씩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당일 실현하는 게 맞았죠. 맞았는데 이게 연휴 기간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그 15% 하락을 견디신 분들이 이제 오늘 상승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손이 빠르고 비중 조절을 잘해야지만 좀 가능합니다. 이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도 의료용 장갑과 관련해가지고 저가형 제품들을 동남아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이 가장 크게 지금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오늘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6,700원짜리 정도를 오늘 지키고 마감을 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모양은 좀 되는데요. 다만 내일 만약에 갭상을 시작해서 빠른 시세가 좀 나면은 또 빨리 청산을 하고 내일이나 정도 되면 또다시 지난주
연휴 직전에 한 15% 빠진 것처럼 또 빠질 시기가 또 단기간 빠진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산하고 또 다시 이제 재무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손이 빠르신 분, 기술적으로 6,700원 지지가 되면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빠르신 분들이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7714번님께서는 모두 투어 여쭤보셨습니다. 17,600원에 비중 35%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정도 손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단순간에 이렇게 10%가 빠져버리네요. 오늘 하루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주로 빠진 종목들이 지금 문의하신 모두 투어 또는 뭐 카지노 관련 종목, 면세점 관련 종목, 여행주죠. 여행주, 뭐 면세점 항공. 관련주, 항공 이런 종목이 많이 빠진 이유가 지금 구정 춘제가 끝났는데 이번 주하고 상해 지역은 2월 9일까지 공장을 안 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춘제 때 와가지고 한국에서 대량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 하게 되니까 당연히 빠지게 돼 있죠. 이 종목은 좀 반등을 하는데 반등한다면 속도가 좀 늦을 걸로 봐요. 이미 저기 아침에 손절할 기회도 없이 빠져가지고 지금 17,600원에 35% 좀 많으신데 일단 뭐 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뭐 저기 우한 폐렴 관련 피해주죠. 피해주니까 일단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면 13,800원 지지역을 확인하시고 지금 손절 타임 놓쳤기 때문에 신용이 아니신 걸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13,800원을 전저점인데 터치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보시고 오늘 끝나고 내일하고 모레는 잠깐 시세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은 일단은 19,500원 목표가를 정하시자고요. 좀 크게 잡아주셨네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절하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414번님의 HB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많이 와요. 이런 문자가.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가격 폭이 크기 때문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찬스가 되는 거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와 관련해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는 중국의 BOE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개인 쪽에서 기관과 특히 이제 외국인 쪽으로 좀 바뀌려는 시기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치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은 적어도 내가 한 3-4번에 나눠서 사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분은 진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더 불거질지 혹은 확산될지 혹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옆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한 3-4번, 2-3번 이상에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이 2,825원 정도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와서 여기를 살짝 이탈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여기를 좀 복귀하면서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25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HB 테크놀로지는 대형 우량주도 아니고 가격이 그렇게 싼 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이제 분할로 매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이 좀 있고 꼭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분할 매수로 저가 2,825원 정도에 붙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100원인데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충격을 좀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매물이 좀 몰릴 겁니다. 그래서 3,100원을 단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관심을 좀 가지고 생각하시고 기간 조정 예상하시고요. 3,100원을 넘어갔을 때 3,300원까지 목표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추천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오늘 이런 시장 정도면 사실 이보다 더 대형 우량주들이 가격이 나쁘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쪽으로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5118번님께서 크린앤사이언스 35,500원에 비중 7%. 이 종목 역시 사실은 뭐 미세먼지 관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게 또 필터 관련돼서 이런 거잖아요. 네, 오늘 뭐 저기 테마주입니다. 잘 가죠. 테마주인데 지금 5118님이 말씀하신 35,500원 오늘 추격 매수 하셨는데 거의 고점에 잡으셨어요. 예. 아니면
작년도 2019년도 3월 달에 잡으셨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뜻인데 예, 지금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뭐 7%니까 일단 올라오면은 35,000 돌파하면은 내일 정도 돌파하시면은 38,000원 요 정도로 그냥 탄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전체 토탈 그 투자 금액의 7%니까 많지 않으시니까 다만 뭐 손절매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내려가면은 32,000원대 그냥 가볍게 손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IT가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IT를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저가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손절 32,000원 반등할 때 37,000원 매도 그렇게 짧게 대응하실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훨씬 더 실적 받쳐주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1956번님의 종목이고요. 2만 원의 비중 20%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얼마에 어느 정도 할까요 하셨는데? 네, 일단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데 매수가 2만 원이고 일단 당일 고점에 딱 물리셨죠. 사셨고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T 종목 부품 중에서 그렇게 강한 섹터의 종목은 아닙니다. 뭐 아몰레드나 뭐 대형 패널 관련된 부품이나 뭐 형광 재료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주에 들어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승 기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오늘 좀 안타깝게 좀 맞았죠. 만약에 이제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 10% 정도 되시면은 아래에서 5% 정도 이렇게 좀 나눠서 20% 맞추면 되는데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더 사기는 좀 많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더 추가로 매수하신다 보면 지금 현재 120선 물려있는 이 자리가 18,0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1차 하나의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정도의 일부 추가 매수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도 좀 대응을 열어놔야 됩니다. 지금 이 확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래쪽에 최종 지지선은 16,2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는 18,000원과 16,5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으시고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0원, 16,500원 정도로 지금 밴드를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5097번님의 라파스. 이 종목 왔던 것 같은데 2만 원의 비중 50%. 예. 어떻습니까? 라파스가 물론 종목은 뭐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진단을 많이 요청하시네요. 기능성 화장품하고 마이크로 유닛하고 최근에 1월 22일 날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패치제, 치매 관련 패치제 관련돼서 임상을 냈는데 이날 다음에 이날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럼 호재가 나왔을 때 상승 오파에 걸리면은 그게 상한가로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날 시세 분출이 안 됐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의 그 하락 분위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물론 2만 원에 사셔가지고 뭐 말씀드린 2만 원이 이게 그 공모가입니다. 일단은 뭐 2만 오늘 1,000원 지키는데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시되 제가 보는 것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보는데 일단 2만 5천 원에서는 비중 50% 중에 절반 매도를 계산을 하시고 지금은 1월 22일 날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패치제 그 임상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 목표 가격에서는 무조건 절반 치시고 그때 시장 흐름을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치매 관련 그 패치제는 상당히 호재인데 물론 그것 때문에 미리 12,700원 12월 3일 날 올라왔다고 판단하는데 그날 이게 말아버렸을 때거든요. 강한 호재가 나왔으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게 상승 오파의 어떤 그 시세 분출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오늘 저점은 나온 것 같은데 2만 원, 2만 200원, 300원 그 정도에서는 일단은 50% 중에서 절반은 제 비중을 축소하시고 약간 익절하시는 건데 목표 가격은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오파에 강하지 않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네. 비중이 알겠습니다. 많다. 예. 라파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5147번님 한국콜마 51,800원의 비중 10%. 사실 이번 우한폐렴이 본격적으로 확진됐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나온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호재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예.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다 올라섰고 굉장히 이제 중국 쪽과 연관된 부분에서 특히 중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쪽에 강한 업체들 위주로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이번 사태 특히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좀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크게 하락을 좀 맞고 있습니다.
한국콜라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직전 고점 한번 이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51,800을 매수하셨는데 매수할 만한 위치입니다. 아래쪽에 49,000원의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위치에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제 지금 이번 일이 겪으면서 이 49,000원이 갭으로 바로 이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지선이 이제 이탈돼 버렸죠. 그 밑에 이제 지지선은 42,950원 직전 이제 저점이 좀 형성돼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아마 대부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49,000원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이제 일단은 그런 모양이 좀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대응을 일단 빠져나온 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을 42,950원을 좀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면 일단 이번 주 내에 반등이 나올 때 한 49,000원 정도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장기로 보시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로 보겠다 하면 42,950원을 놓고 좀 기간 조정까지 보시고요. 일단은 단기로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 49,000원 정도 붙어서 51,000원, 51,800원 요 사이에서 올라왔을 때 청산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말씀해 주셨고요. 4477번님 세노텍 2,050원의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노텍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222420 세노텍은 작년도 매출액이 2018년도 매출액이 405억, 2019년도 매출액이 328억. 조금 이 종목은 개별주인데 매출액이 제가 보기에는 700억, 1000억 이상 돼야 되는데 그 되지 않은 중소형주입니다. 지금 4477님이 문의하신 2,050원의 20%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9월 26일 그날 사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사셨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상한가 쳤는데 전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20% 사셨다면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주가가 거래량이 안 늘면서 흘러내리면 다 쳤어야 돼요. 지금은 매도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 2,050원, 오늘 1,950원 종가 나오는데 일단 기다리셨으니까 지금은 목표 가격을 2,200원 정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정하시고 손절은 제가 보기에는 1,900원 이탈하면은 일단 그것도 10% 가지고 계신 20% 중에 10% 손절하는 걸로 하시는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아까 그 라파스 같이 강한 호재가 나왔을 때 치고 이제 상한가로 말아버리지 못하면은 거기서 팔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신라젠도 그랬거든요. 신라젠도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이게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람이 추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상한가를 못 마르면 그게 고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뭐 그 거래량이나 매출액을 비교해서는 뭐 거기에 준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9월 말에 매수하셨는데 욕심을 내시지 않았나. 그러면 그 전고점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강하게 말지 않으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하는 쪽으로 하셨어야 돼요. 거기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2,200 아까 230원 정하시고 손절은 여기 보시는 1,900 이탈하면 보유 물량 20% 중에서 절반 손절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7009번님의 파워로직스 바로 이어갈게요. 만원의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파워로직스는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굉장히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카메라 모듈 쪽으로 특히 이제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만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완전 특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좀 벌리다 보니까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데 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이 개선된 부분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저가권 위주에 좀 많이 채택이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미국 중 협상에서 굉장히 제재를 좀 받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중저가폰에서 삼성전자가 IM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될 때 주가가 위로 날아갔어야 됐는데 그 반영되는 시기에 주가가 날아가지 못하고 행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전히 이제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9,000원 정도인데 사실 가격적인 요인으로 보면 여기를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퍼가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개연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과 다만 이제 같이 밀려서 좀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은 9,000원으로 잡고 일단 위쪽에 박스권 상단이 11,000원이 이제 지금 현재 저항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인데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좀 긴 관점으로 좀 봐서 이 저평가 종목을 좀 노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간 조정을 완전히 다 거치기가 좀 싫으시다면 9,0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11,000원 목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워로직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만 안 빠졌어도 이분은 수익권이셨을 텐데 안타깝죠. 조금 안타깝고 장이 아쉽네요. 예, 장이 아쉽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7094번님의 쿠쿠홈 CS 38,000원의 비중 20%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이 뭐 최근에 렌탈 사업하고 예전에 쿠쿠 밥솥 하다가 렌탈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우한 폐렴 피해주입니다. 피해주기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 그 관련 밥솥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거든요. 최고죠. 알아주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아마 이 종목도 이렇게 돌리려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반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조금 들어가셔가지고 손절하실 수가 없고, 일단 36,400원, 36,000원대 지지역을 보시고 20% 중에서 한 10%? 이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합니다. 회사 재무 구조는 문제가 없고요. 현재는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뭐 44,000원, 45,000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쿠홈시스 일단은 좀 급하게 들어가신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들어가셨으면 괜찮은데. 예,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20%니까 뭐 분할일 수도 있고요. 2973번님의 신신제약 이어갑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제약바이오 오늘 매수하고 싶은 심리 강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심리가 이쪽으로 조금 이제 몰릴 수 있고 좀 안도감을 좀 줄 수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그 우한 폐렴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바이오 쪽 테마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런 테마주의 일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쪽 테마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윗꼬리를 달고 한번 좀 눌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더 가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보면 내일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내일 정도 시세 놨다가 다시 눌러진 이후에 7,000원대에서 한번 매수 전략을 좀 길목짓기 전략을 노려서 다시 박스권 상단 쪽으로 보는 전략이 좀 높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따라잡지 마시고 7,000원 정도에 눌릴 때 매수 관점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신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359번님의 BGF 리테일 184,600원의 비중 30%. 이 종목도 사실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1인 가구, 1인 혼밥하는 사람. 혼밥팡 이런 거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세 개죠. CEO하고 GS25하고 롯데 세븐일레븐 이렇게 세 개인데 요 지금 관련으로 뭐 M&A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전같이 한번 그 인기 그게 지나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목표 가격은 19만 원 5천 잡으시고 오늘은 뭐 별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손절 가격은 18만 5천 원. 지금 매수 가격이 18만 4,600원인데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 잡으시고 10%, 30% 중에 15%죠.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19만 5천 원 전후에서 절반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유 관점. 2627번님 성우하이텍 매수해도 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저평가주로 굉장히 많이 꼽히는데 주가는 계속 그 자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펄을 보면 10배 미만의 속수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사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오늘 장의 조금 특징을 좀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종목들이 이제 IT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도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매수에는 이제 공매도 쇼커브링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레포트가 좋게 나오면서 올해는 기대감이 좀 높으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에 좀 몰려 있었고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았다면 이번 하락 시즌쯤에는 이 공매도가 쇼크브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을 때 힘이 있다라는 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급하지 않게 좀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접근하시는 가격은 3,650원 정도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매수 정도를 좀 잡아보시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직전 이제 급등했던 자리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위쪽으로 한 4,1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0원 돌파 여부까지 좀 보시면서 한 3,650원 정도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매수하는 건 별로 추천 안 하시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가격적인 하락을 겪지 않지만 우리는 일단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목이 옆으로 가버리면 어쨌든 그 보유 기간을 또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 봐주면서 누릴 때마다 조금 저가 매수하는 형태의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간 조정의 여파를 좀 견딜 수 있는 전략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323번님께서는 대성 파인텍 2,000원에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 시점 좀 부탁하셨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대성 파인텍 2,00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1,370원. 대성 파인텍은 2,000원에 지금 일단 어제 금요일 날 올랐다가 오늘 빠지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셔야 돼요. 어제 그렇게 올랐으면 오늘 사실은 밀리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000원에 잡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인데 여기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잡으셨는데 시간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번에 한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것 같은데 2019년도 4월, 5월이거든요. 지금 일단 더 기다리셨다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저점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강하게 나왔으면은 오늘 밀리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매수를 조금 늦게 하시자. 10%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건데 기다렸다 매수하시자. 기다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1,250원까지 기다렸다 사시면 나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 사시자고요. 기다렸다가 더 사시자고. 더 사시자고요. 예.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자. 그렇죠. 낮추고 나서 말씀드린 작년에 매수 가격 2,000원 전후에서는 치셔야 돼, 절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자. 자, 9211번님께서는 동구바이오제약 17,950원에 비중 25%.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죠.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장되지 않았는데 상장했을 때 이제 가치가 한 1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동구 바이오 제약이 지분 가치 평가로 뭐 10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 상장이 돼서 이제 이런 기대감이 들어와서 실제 상장이 되면 대부분 지금은 인적 분할되면 뭐가 됩니까? D&D 파마는 날라가고 동구 바이오 제약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대감을 가지고 상장되기 직전까지 주가 모멘텀이 좀 있고 상장돼서 이제 임박해지면 오히려 주가가 급락해 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기대치가 나왔을 때 위쪽으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2만 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금 17,950원 매수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1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5,000원, 목표 가격 2만 원으로 요거는 오래 들고 계시지 말고 절대 인적 분할 할 때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기대감이 있을 때 꼭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고 저희 동시호가 들어갈게요. 0050번님께서 신풍제약 매수가 8,000원 비중 40% 코로나 관련주 맞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아요. 8,000원에. 오늘 고점이 8,14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발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시고 이 종목은 그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내일 반등할 때 예. 7,800원 전후에 8,0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손절하십시오. 네, 손절하시고 내일 정도에서. 내일 정도 손절하십시오. 오늘은 장이 지금 26분이라 내일 정도에 7,800원에 손절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7,800원 정도의 내일장에서 전후에 손절. 예. 손절. 예, 전부 다 손절입니다. 예, 주셨습니다. 신풍제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마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2178, 2180도 회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3% 안쪽으로 지금 들어올지 좀 봐야 되는데 재미없죠. 하루 종일 2198부터 갭 떨어뜨리면서 출발한 다음에 바로 그냥 2160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연휴 사이에 받다 보니까 밀린 부분을 하루에 이렇게 또 받는 부분입니다. 2167 장중 저점, 현재 2178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물량 잘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5,203억 원, 선물 시장에서 7,800계약을 팝니다. 누적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았기 때문에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도 물량을 잡아가면 시장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개인들이 받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6,388억 원이나 개인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가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나머지 투신 연기금까지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다시 낙폭이 3%대, SK하이닉스 2% 중반, 그리고 네이버가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올라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50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폭락장에서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살아남네요. 13만 1,000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V자 반등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LG화학,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뭐 보이진 않지만 SK이노베이션부터 화학,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볼까요? 코스닥은 664.77입니다. 2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갑니다. 3%의 폭락입니다. 다음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50포인트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합니다. 그래프 모양은 V자인데 사실 위아래 진폭도 얼마 되지 않고요. 하루 종일 그냥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다 결국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매도합니다. 1,577억 원 기관 전주채 매도하고 외국인마저도 현재 매도를 잡기 때문에 시장이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 종목인데 4%가 넘게 빠지고요. HLB가 10만 원대는 회복을 합니다. CJENM 5.63% 하락, 펄어비스 3.93%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 5.55% 하락.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업종 관계없이. 다음 볼까요? 헬릭스미스만 보합이고요. 지금 KMW, 휴젤, 메디톡스, 원익 IPS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빠지는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한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상한가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은 이렇게 밀리다 보니 지수 자체가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뻔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한폐렴 관련주로 분류되는 마스크, 방역, 검사키트, 백신 관련 종목들 조금만 걸쳐져 있으면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10%는 예사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에 복귀를 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재미없다기보다 그냥 좀 무서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보고 있기가 좀 특히나 뭐 투심 같은 걸 보면 확실히 꺾여내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 쪽으로 좀 몰렸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폭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에 걸쳐서 올 여파가 한 번에 연휴 끝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낙폭이 굉장히 뭐 오랜만에 큰 폭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그래도 시장을 좀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200억 정도 매도, 선물에서 11,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요. 풋옵션에서 4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굉장히 크게 깊어지거나,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기 이상의 하락을 할 때 그 초창기의 움직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거래소의 코스피 시장에서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옵니다.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오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한 15,000계약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면 거기에 이제 매도 물량이 그 정도로 이르진 않거든요. 특히 풋옵션에서 보시면은 보통 시세가 전하는 초창기에 한 이틀에서 하루 이상 3일 정도 200억대 정도의 풋옵션 매수 물량들이 한 2, 3일 정도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장 초반에 100억대 이상으로 풋옵션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시장이 낙폭을 키우면서 풋옵션을 대부분 다 청산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은 많이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이 구도를 좀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중기 이상의 큰 폭의 조정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이 정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조정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지 몰라도 가격적으로 여기서 뭐 한 달 내지 보름 이상 이렇게 크게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한폐렴 관련된 부분을 이슈를 좀 논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2, 3주 정도가 클라이막스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느 쪽을 방어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보시면은 이 외국인의 패들이 거의 다 드러나는 하루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은 낙폭이 컸지만 이 기회를 또 활용해서 우리가 오늘만 이번 주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좀 확인한 이후에 상승을 우리가 한번 또 노려봐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 우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한 달 보름 이상 이 충격이 한 달 보름 뒤에 회복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때 가장 충격이 중국이 갖추면서 공포심이 극에 달하면서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왔는데 그때도 한 달 보름 지나서 대부분 다 회복이 됐거든요, 주가가.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오늘 충격은 굉장히 크지만 이 충격을 충격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이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덧붙여 주실 이야기 김 의원님 있으십니까? 저기 이전 전문가님이 말씀 다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10,000계약 넘게 매도한 것이 지금 내일 아침에 미국의 애플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향도 일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애플 실적을 꼭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일부 변동성을 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2,150부분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실적도 지금 봐야 되는 굉장히 우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수 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3.09%나 빠지네요. 2,176.72포인트의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3.05% 급락한 664.69포인트의 거래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오르면서 1,176원 70전에 거래가 정확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야 될 텐데요. 2592번님의 종목부터 갑니다. NC소프트 64만 1,000원에 비중 45%. 제일 잘 가는 종목이. 그렇죠. 네, 그래도 밀리지 않고는 네, 또 수급도 견조해요. 버티고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 비중을 45% 절반을 그냥 한 번에 실으셨다 그렇죠. 64만 1,000원 이제 너무 고가에 사셔가지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받치지 않으면 기관이 받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받치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은 지금 리니지2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을 근간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64만 원이 넘는 가격에 지금 45% 너무 한 번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나 그런 얕은 조정을 견디시기도 사실 좀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계속해서 뭐 급등을 해서 온 모습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근조근 좀 상승할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60만 원 정도에 좀 형성돼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뭐 한 2, 3% 정도라도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재상승을 좀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이제 딸려 올려오고 있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주가가 이제 만나는 시점까지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 이제 기간 조정을 버티셔야 되는데 조금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지금 수급적으로 보나 실적으로나 기대치 모멘텀으로 봐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21선 붙을 때까지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수급으로만 이렇게 펀더멘탈로 보면은 적어도 한 68만 원대 이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68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기간 조정을 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다음에는 너무 고점에서 이렇게 45%, 50%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9802번님 HLB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뭐 10만 원이 살짝 오늘 이탈이 됐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 어때요? HLB는 그 이제 고점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요 구간, 그러니까 작년도 요 구간이 어디입니까? 10월 달이죠. 예. 10월 달 여기가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셀티는 헬스케어였습니다. 그걸 추월하고 1위가 됐거든요. 예. 그럼 1등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 하면은 그게 다음에 1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제가 전부 매도를 하고 공매도까지 쳤거든요. 그래 공매도 때문에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작년에 이게 대박난 종목인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을 15% 내에서 목표 가격 매수 가격은 10만 원, 8만 원. 그래서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15%, 조금 보수적으로 한 10%. 왜냐하면 여기서는 몰빵을 100%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승폭하고 기간 조정폭 거의 왔다고 보는데 여기서 호재가 나온다 해도 V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조정 때 사는데 비중을 15%를 넘지 말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10만 원, 8만 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수하시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15만 원 앞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다 치는 겁니다. 네. 3개월 목표 가격 그렇게 제시합니다. 15만 원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HLB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0598번님의 네이버입니다. 17만 9천 원 30%.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다 내려왔네요. 예, 오늘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제 다 오셔가지고 그 전에 아마 매수하셨다가 좀 잘 견디시다가 예. 이번 시장과 밀리면서 이제 한 번에 좀 수익을 좀 까먹는 모습인데,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달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상승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시작이 이제 이렇게 한번 출렁거리거나 하방 쪽으로 압력을 좀 받을 때 되면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버티냐 못 버티냐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실적이 이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가는 모멘텀으로 가는 거지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지금 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매수를 좀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은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 걸로 좀 예상은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16만 5천 원 정도에 있으니까 조금 멀습니다. 좀 멀리 지지선이 좀 있고, 지금 이제 17만 9천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신데, 위쪽으로 좀 요 파고를 좀 견디시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견딘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차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6만 5천 지지선으로 직전 고점 19만 4,500원 돌파 시도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4820번님 한국화장품 33,700원의 비중 20%.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예. 참 낙폭이 커서. 예, 오늘 뭐 대표적인 피해주인데요. 예. 지금 4820님이 그 문자로 보유 종목 진단 하신 게 한국 화장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아요. 예, 003350. 가격이 다르네요. 예, 가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런데 한국 화장품 오늘 양봉 났어요. 양봉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화장품 제조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탄력적이고 또 금액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일단은 가격이 싼 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더라도 한국 화장품을 치십시오. 제조보다. 뭐 지주회사하고 뭐 계열사 이런 건데
지금 화장품이 올라 있기 때문에 제조는 뭐 오르지 않았어요. 좀 무겁다는 그런 건데 일단은 오늘 개파락해가지고 오늘 저점이었으면 좋겠는데 반등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한 폐렴 관련 그 중국 관광객들 이번에 명절 때 안 왔기 때문에 그 반등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게 U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4만 원 직전 3만 9천 원, 3만 8천 원에 일단 단기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일 뭐 추가로 하락한다면은 오늘 저점 뭐 여기 지지할 걸 보는데 29,250원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한 뭐 20에서 한 5% 정도 그 정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만 원 직전에 매도를 하시자. 그리고 길게 봐서는 단타를 치시더라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니고 한국 화장품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한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단타를 치더라도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단타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아니고 한국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꿔서 하시고 오늘 한국 화장품은 양봉이 났어요. 양봉이 났기 때문에 그게 표시된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코드 번호가 123690 종목 선택을 지주회사하고 뭐 이게 사업회사 두 개 나누는 건데 그래도 가격이 싸면 개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타 종목을 바꾸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예,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말씀해 주셨고요. 8712번님 SH에너지화학 1340원 손절 라인을 놓쳤습니다. 보전 올까요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거셈 솔라이마니가 사망하면서 중동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급등을 했는데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잖아요, 평소에. 거래량도 없고 사실 유가랑 크게 관련도 없습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이제 학색단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 이 종목은 이제 그때 이 워낙 오랜만에 들어오는 단발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때 못 나오시면 기회를 이제 안 주는 종목인데 예.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1340원 사시고 1월 초에 들어오면서 그 가격대 위쪽으로 이때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은 공매도가 요 단 2, 3일 관계에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0만 주 있던 공매도가 한 800만 주 가까이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주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우시겠지만 이 종목은 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과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는데 반등을 주면 한 1150원 정도부터 좀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들어봤고요. 0898번님의 하이트진로 홀딩스까지만 한번 갈게요. 15,100원에 비중 15%입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는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밀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내용은 뭐 요즘에 테라, 뭐 맥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뭐 펀더멘탈 문제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기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시고 지금 비중이 15%니까 만약에 여기 오늘 저점보다 조금 아래 13,500원 되면 비중 15% 중에서 7% 비중 조정하시고 일단은 목표 가격을 제가 보기엔 실적 좋은 걸로 보거든요. 17,000원 전후를 제시하겠습니다. 17,000원 예, 전후로. 목표가 17,000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손절 가격은 13,800원. 그 중에서 이제 15% 이제 7%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